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홍콩온놀 짬독서 타임 슈퍼노멀 3단계죠. 그 안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잔기술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독서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유익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6시 17분입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늦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인데 그쵸? 날씨가 일교차가 심할 정도로 낮이 덥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햇빛은 짱짱한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어쨌거나 좋은 여기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다 가시면 좋겠고, 또 참고로 그 주말에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께는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 한번 가실 수 있다면 버스 타고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 뿐이고요. 뭐 이번 달에는 뭐 전국에 내일부터 136개의 페스티벌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축제가 각 지역에서 예쁜 축제 많이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독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잔기술. 이 책은 슈퍼노멀 주원규 PD 전 신사임당 님의 채널, 그죠? 신사임당 채널의 그 주인이었던 주원규 PD님이 슈퍼노멀이라고 발간한 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나 유용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잔기술. 너나 위요?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니까 성공했죠. 저는 그렇게까지 끈기가 없는데 역시 이번 생에는 슈퍼노멀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내가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포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포기를 받아들이고 많은 순간은 언제인가? 돈이 떨어지거나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거나 주위에서 극단적으로 만류하거나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순간에 포기하고 만다. 바로 설렘과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열정의 용광로에서 탄생한 목표와 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덮이고 설레게 한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작업이라 지겹기 이를 데 없다. 시도 횟수를 늘리려면 성공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를 반복해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꿈과 시도의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며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특히 시간을 들이면 무조건 해낼 수 있는 확률 100%의 영역, 즉 실력의 영역에서부터 성공을 맛보기를 권한다. 슈퍼노멀 성장 방식이 필요한 초보자일수록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의지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라서 매일같이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그죠?
의지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라서 매일같이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도 덧붙여 필요한 겁니다. 그쵸? 문제는 실력의 영역에서조차 인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백도시에서 물이 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9도씨에서 멈춰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더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꽂아 주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인다고 표현한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로 향할 때를 떠올려 보자. 큰 지도에서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지도를 아주 크게 확대해 보면 비로소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력의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목표를 잘게 쪼개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 한다. 그럼 아주 작은 단위로 실력이 쌓이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성장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온도계는 없다. 여기 잠시 지도 그림이 있네요. 인천 부평구 상곡 1동 되고 오른쪽은 백마장 사거리 방면 두 가지의 지도가 있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도에서는 나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크게 확대해보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앤젤라 더크워스의 이거는 필요 없고 그릿의 실력의 영역을 채워주는 노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그릿은 저는 아직 그릿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성공에는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저자는 성공한 사업가, 운동선수, 영업자 등 한계를 뚫고 위인으로 불린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하며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도출해냈다. 성공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보다 근성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저자를 이를 그릿이라고 부른다가 끈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끈기나 의지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정확히 책의 이 부분에 밑줄을 쳤다. 저도 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의도가 있는 체계화 훈련이란 무엇일까? 그릿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이 성장을 위해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훈련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증거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길러내는 코치들의 트레이닝 방식을 찾아보았다. 급기야 흥미가 생겨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시작하게 됐다. 수영을 배울 때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다음 중 무엇이 더욱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더욱 흥미를 유지하게 해주는 방식인지 생각해보자. 방식 1. 수영 잘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연습하기. 매일같이 수영장에 나와서 5시간 이상 연습한다. 와. 방식 2. 모든 과정을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 확인하기. 1.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몇 번의 팔을 저어서 가는지 숫자를 세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몇 번의 팔을 저어서 가는지 숫자를 세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팔 젓는 횟수를 줄이고도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영을 못하는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네요. 3. 팔 젓는 횟수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점이 되도록 몸을 막대기처럼 만드는 연습을 한다.
정면 연습할 때 가장 작은 점이 되도록 몸을 막대기처럼 만드는 연습하는 게 좋은가 봅니다. 중간에 수영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흥미를 붙들어주는 연습 방식은 단연코 방식 2이다. 수영 잘하기라는 큰 목표 덩어리를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으로 구현해냈다. 이처럼 막연한 목표를 단기 목표로 잘게 쪼개어 체계화하고 반복하는 훈련 방식을 도입하면 포기의 시점을 훨씬 뒤로 미룰 수 있다. 보통 포기하는 이유가 더 성장하지 않아서라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나의 성장을 더욱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속도는 전혀 빨라지지 않았지만 팔을 젓는 횟수가 감소해도 성장이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장이고 투입되는 체력이 줄어들어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하나의 요소를 달성했다고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하나 갖추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물이 끓는지를 온도계로 확인하듯 성장의 정도를 두 눈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이 끓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온도를 점차 높여가며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수영을 배우던 와중에 슬럼프를 겪던 나는 어느 주말 아침 팔을 휘젓는 행위가 20번에서 16번으로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가 성장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성장의 신호였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상관없다. 내가 성장했음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노멀의 길에 포기란 없지 않은가? 한편 실력의 영역을 훈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실력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 능력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강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내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강도 높은 훈련은 오히려 자신감만 갉아먹을 뿐이다. 이때 훈련 강도를 높이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훈련이다. 한 시간에 10판의 피자를 만들고 구워냈던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품질의 피자 20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 확실히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의 훈련 방식은 양을 늘리는 데에 기여한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시간에 더욱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 5년차 프로그래머는 숙련되지 않은 신입 프로그래머에 비해 더욱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 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같은 기간 동안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반대로 그다지 결과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게 큰 과제겠네요. 핵심은 당신이 훈련을 하려는 목적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같은 시간 내에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인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둘 다 중요한 요소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식의 훈련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시간을 단축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품질을 개선할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면 훈련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으므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자. 목적이 명확하고 단순한 의도된 훈련은 초보자의 실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부분 중요하죠?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자. 목적이 명확하고
단순한 의도된 훈련은 초보자의 실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 한 가지 너무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단순 반복이라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열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 반복은 그죠? 그냥 행위니까. 나는 열정이 없어라며 자포자기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의 확률이 있어도 도전하는 약간 무모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정과 의지를 갖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나이도 좀 먹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은 딱 지금 이 얘기하는 나는 열정이 없어 라며 자포자기 할 뻔했는데 단순하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독서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짜 그 열정이 없어도 뭔가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좀 애매한데 그때는 열정이 있고 이럴 때는 목표가 뚜렷하고 뭔가 욕심도 있고 이럴 때라면 지금은 목표는 있지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이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어쨌든 매일 저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가만히 누워 있을 몸을 앉아 일으키고 또 비슷한 시간대에 입 운동을 하게 되고 생각도 좀 독서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된다거나 떠올린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 컨디션이 좋은 날은 특히 독서하면서 촬영하면서 그런 날은 내가 조금 더 탄력받으면 조금 더 뭐 썸네일이나 제목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하거든요. 참 이 조원규 PD는 정말 정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내공이 그죠? 어마어마하죠. 열정 없이 무언가를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죠?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그렇다. 근데 과연 열정이 없었을까요? 뭔가 그분들도 내가 이 반복을 몇 초 안에 해내겠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휴대폰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첫 1주였나 2주였나 그 정도 공장에 가서 그 설계 파트 부분에 그 신입사원들 그리고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부서의 신입사원들 다 같이 거기 공장에 패키지 쪽에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충전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케이블로만 되어 있었지. 그래서 충전기를 패킹하는 그 작업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패킹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그 패킹이 단순화돼야 시간이 줄여지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 또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이 작업 과정도 간단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유념해라 라는 약간 그런 개념도 심어주고 또 이제 뭐 그냥 회사에 또 다른 그런 몸풀기 이벤트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갔고 기구 설계팀에 그 분이랑 뭘 하다가 그냥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충전기 포장을 하고는 쌌어요. 근데 이제 쌌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쌌네. 뭐 몇 개 싸셨어요? 뭐 전 몇 개 쌓아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싸고 싶다는 막 그런 열정이 생겨. 그것도 나름의 열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기고 싶다. 그런 거. 그래서 둘이 하다가 점심시간을 거의 놓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칠 때쯤에 공장장님께서 뭐 품질 쪽에 뭐 그런 공장장님께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뭐 아니면 쫓겨나면 자기 부서로 꼭 오라고 꼭 재입사 시켜주겠다고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갑자기 중간에 목표나 그런 야망 뭐 패킹해서 몇 개 쌓아 올리는 게 야망이 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게 야망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죠? 내 착각 속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 반복이라고 해도 그런 게 열정이 없다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정이 생기기는 하겠죠. 없다가도. 열정이 무언가를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열정 없이 무언가를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그렇다. 그들은 단순한 작업을 무한 반복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기인 수준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거 그냥 계속 하다가 꾸준히 하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 장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달인 주변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을 눈여겨본 적 있는가? 가끔 그들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을 눈여겨보라. 그들도 달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력이 쌓인다는 증거다. 그렇겠죠? 그래서 꾸준함, 그 끈기가 있으면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아무런 영어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다가 계속 반복을 시키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반복을 시키고 반복시키면 어느 순간 친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만간에 그 영상을 올릴 건데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책을 2권 던져주고 너네 같이 읽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읽기 연습해. 그런데 전 둘이 동시에 같이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한 명이 좀 늦게 여기 왔기 때문에 아직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버벅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까 앞에서 둘이서 읽고 있는데 먼저 다니고 있던 저희 메이 아시죠? 메이가 그 영상 보시면 영어 읽고 있는 친구가 메이인데 메이가 친구를 따라 읽게 섀도우 리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와 얘가 반복 훈련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섀도우 리딩을 시키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가 섀도우 리딩을 시켜 하면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왜 자기가 센스 있게 그런 거 선생님 놀이 하듯이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든든하고 와,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런 포인트를 딱 짚어서 그냥 읽기를 하지 않고 친구를 끌어당기게 해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또 이거를 리딩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와, 그 선생님이 제 자랑 타임인가요? 그 선생이 그 제자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와 어린 3학년이지만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멋있었어요. 감탄사가 막 그냥 나오는데 전국에 어딘가에 있는 어린이들 다 몇 똑똑한 친구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우리 메이가 엄청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훈련 정말 중요한 거 저도 동감합니다. 자, 다음 시간을 저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시간을 저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오랜 훈련을 통해 얻은 노력의 열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하다. 노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행위다. 관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앞서 예시로 든 너나위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 현장 답사라는 단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과정이 포함된다. 시세 파악, 주변 교통망 및 생활환경 확인, 학군 조사, 주민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장 답사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반복하여 습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임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죠. 항상 무언가를 과정을 체계화하고 반복하여 습관화하다 보면 좋다 하거든요. 과정을 체계화하지 않는 게 저의 그 부족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화하진 않고 반복을 한다거나 약간 저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어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체계화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굵은 뭐라고 해야 되나? 뼈대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밖에 없다. 같은 시간을 투여해도 오랜 시간 훈련하여 숙련된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의 성과는 양적, 질적인 부분 모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처음 현장 답사를 갈 때보다 100번째 현장 답사에서는 엄청난 정보를 단시간에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연습과 훈련을 통해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시간을 벌어들인 것이다. 또한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레 실패 확률도 줄어든다. 실력이 올라가면서 결과물의 수준이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야구에서도 몇 년간 꾸준히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가 부상이나 노화 등의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좋은 성적을 내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감독의 영화는 무엇이든 믿고 보게 되기도 한다. 그 감독의 실력으로 만든 영화라면 최소한 실망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평균적으로 수준이 높다. 나 또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실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긴 뒤로는 새롭게 업로드하는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 한 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은 줄어들고 영상의 수준은 높아지니 채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멋지죠?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더 나아가 실력은 슈퍼노멀 프로세스 4단계인 확률의 영역에서 엄청난 자산이 되어준다. 실력이 갖춰지면 한번 시도할 때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낮아진다. 이 정도만 되어도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쵸? 실력의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달콤하다. 실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운까지 따라준다면 성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진다. 물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운이 없다면 몇 번은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한다면 분명 성공의 길은 열려 있다. 실력과 성공의 상관관계. 1. 실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실력은 결과물의 최저 수준을 높인다. 3. 실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열쇠다. 자, 오늘 독서 어떠셨나요?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을 구분하고 실력의 영역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목표에 대한 과정을 가질 때 체계화하고 반복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계획해보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실력이 쌓여서 언제 운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쳐서 우리 모두가 특히 또 자본주의 시대 돈과 결부된 일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지치고 힘들어서 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도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니까 숨막히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숨막혔거든요. 조은규 PD가 막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를 왜 안 하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필요한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차분하게 읽어보니 조금 희석이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
구독을 해 두시고 계속 같이 공유하시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 또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정도 좀 지켜봐 주시고 저 사람은 저러한 시간이 걸렸구나. 뭐 같이 가주시면 더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어떠한 노력을 힘든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저처럼 그냥 큰 욕심은 내려놓고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호흡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을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알림 설정 꼭꼭꼭, 구독 꼭꼭꼭 해주시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타죽지 않을 만큼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